악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악마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지. 계속 그 탐방을 하는 내내 되게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스스로. 의도는 굉장히 선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무지함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어떤 지금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아는 건 많은데 판단력이 없는 거죠.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연스러운 좀 평범한 혐오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 중에서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이걸 좀 바라보고 느껴야 할까. 내가 저 시대에 갔으면은 나는 피해자로 있었을지 가해자로 있었을지 아니면 그냥 멀리서 보는 군중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거기서 나름의 충격을 받았다면은 그 충격은 달리 얘기하면 깨어남이죠, 깨어남. 자기의 인식의 지평 안에 있던 것들을 넘어서는 깨어남. 당장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 그런 효과가 있었다면 저는 뭐 너무나 좋은 여행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진성이라고 하고요. 저는 독일 역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독일 사람들이 자신 민족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TNC 재단은 우리 장학생들이 글로벌 문화를 체험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돕는 썸머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탐방은 홀로코스트의 아픔이 남아있는 독일의 베를린과 폴란드의 크라쿠프입니다. 떨리고 기대되고 그런 날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여행은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TNC 하나 둘 셋.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도착한 공항.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가는구나. 사실 실감이 진짜 안 났어요. 내가 지금 유럽을 가는구나도 실감이 안 났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도 좀 그랬어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발걸음들. 새로운 경험을 향해 베를린으로 달려갑니다. 첫날은 베를리너가 되어서 독일의 문화를 탐방합니다. 첫날엔 사실 내가 유럽에 와 있나 아니면 서울 유명한 곳에 와 있나 했었어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건물 보고 또 트램도 지나다니고 했었잖아요. 그런 변화가 하나씩 보였어요. 서울과는 다른 그런 것들이. 프로이센 왕국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여 만든 전승기념탑. 이후 이곳은 2차 세계대전 중 베를린 시가전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당시의 총격과 포격에 의한 탄흔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가 넓은 이유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탱크가 지나다니는 그런 길로 이용을 하고자 만들었던 도로들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있는 이곳이 세계의 수도가 됐었다고 하면 대한민국도 독립을 못했을 거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너무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잠깐 좀 불현듯 들었던 것 같고요. 독일 민주주의의 상징,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국회의사당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줄 서서 그걸 구경하려고 보다 보니까 독일의 역사가 되게 투명하고 뭔가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구나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 국회의사당을 딱 들어갔을 때 통유리로 다 돼 있고 심지어 천장도 보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정치의 투명성이 좀 행동의 투명성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노이에바해,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의 휴게 공간으로 쓰였던 이곳은 인류 전쟁의 슬픔을 추모하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아들을, 2차 세계대전에서 손주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담긴 피에타상을 보며 전쟁의 상흔으로 인한 슬픔을 공감해봅니다. 가야 피해를 떠나서 한 사람의 생명 자체를 좀 숭고히 여기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너는 잘못했으니까 뭐 죽어도 마땅해. 너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기준을 만들어버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폭력과 혐오가 더 이상 짙어지지 않게 하려면 전쟁은 국가적 싸움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개인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피해 국가와 가해 국가를 가리기에 앞서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독일의 여러 역사적인 곳들을 저희가 계속 방문하고 있고 또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차 내가 지금 독일에 와 있구나, 그리고 독일은 이런 곳이구나를 느끼면서 여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의 두 번째 아침, 오늘은 홀로코스트가 시작되었던 혐오의 역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베를린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네발트, 이제 녹색 숲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 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17번 선로로 갈 거예요. 17번. 이곳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인간을 갖다가 죽음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것도 체계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사람들은 알게 돼요. 날짜를 보니까 매일 100명씩 거의 한 2, 3일, 최대 2, 3일 간격으로 계속 기차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말하고 나서 바로 시행했다는 게 그 철판의 날짜를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웬만한 추진력이나 아니면 그런 자기들만의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수용했을 수는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죽음으로 향했던 수백만 명의 발자국들, 목적지도 모른 채 일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 그 박물관을 딱 갔을 때 거기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오히려 저희가 뭔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진짜 기둥 딱 세워져 있고 거기 사이 저희가 막 지나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딱 압도당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딱 내가 여기서 죽는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어떻게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다고 저는 그때 좀 이입을 하고 거기를 딱 다녔거든요. 모든 곳에서 좀 보였던 빛이 이제 조금은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좀 그 분들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쇠사슬 소리는 그 얼굴 형태나 아니면 눈의 모양이나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과연 유대인만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인가? 그걸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기억이 납니다. 홀로코스트 추모공원,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입니다. 낯설게 보는 것 또는 낯선 것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추모의 분위기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겠고 목적지 찾을 때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일직선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 왜냐면 일직선으로 가면은 뭔가 시작과 끝이 다 보여서 그게 작가의 의도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해서 되게 약간 일부러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계속 어지럽게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계속 걷고 있고 또 뭔가 거기 유대인들의 노동의 삶이 아마 그런 감정일 수도 있겠다. 되게 불안정성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15년 정도 그러니까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펄펄하게 살아있는 그 시점에는 본인들을 어떻게든 좀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어쩌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혁명적인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세대는 다른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소위 아는 독일의 본격적인 과거 청산 내지는 과거 극복 노력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거 자체는 정말 세계에서 드문 일이고 그 점은 우리가 이제 되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또 시대가 변한 거죠. Since I grew up here in Germany, since now, you constantly every year you get reminded that this war happened. When you think about it, people in the past made a lot of mistakes, and sometimes they were forced to make those mistakes because otherwise they would their life would be threatened. And I think it's good to have this places, you know, that we get reminded. But sometimes maybe it's too much. The generation that did all this, you know, is already gone. And the generation that's completely new, it has nothing to do with this. Yeah. So they get blamed a little bit for this, even if they didn't do it. You know? They were not part of this. Yeah. Right. So they live in new life. So yeah, it's like in a gray area. So. 새로운 세대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과거 청산을 되게 잘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도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독일이 반성해야 될 것은 꼭 유대인을 학살했다, 누구를 학살했다는 그 대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괴롭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를 보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세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의 어떤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오늘은 꿈 같았던 베를린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폴란드의 쿠라쿠프로 떠나는 날입니다. 이제 독일 다 익숙해졌는데 되게 떠나가지고 아쉬워요. 정들었던 베를린, 안녕. 베를린에서의 추억을 누군가는 글로, 누군가는 이야기로, 또 다른 누군가는 사색에 잠기며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시간을 기억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 시간은 찬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간 아른거리거든요. 꿈 같고 다시는 안 올 경험이죠. 청소년기 그 폴란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런 생각하면 약간 몽롱해 뭔가. 크라쿠프 도착. 유럽 느낌 물씬 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닌 크라쿠프. 독일이랑 폴란드 약간 다른 것 같았어요. 폴란드는 그거보다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하나 그런 건물들이 많아서 눈은 폴란드가 좀 더 즐거웠어요. 와, 이게 진짜 유럽이구나라는 게 더 잘 느껴진다 해야 되나? 폴란드의 과거 수도였던 크라쿠프는 중세 유럽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베를린과는 또 다른 크라쿠프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봅니다. 그날은 제가 어딜 가도 어떤 단어도 좀 꺼낼 수가 없어요. 제 감정에 대해서. 그냥 그 장소만이 오는 그런 무게감이 커서 거기에 압도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았고, 인간이 어디까지 혐오를 하면 이렇게 되는가? 혐오의 그 한계치를 넘으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성찰? 우리가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이유는
독일인들의 잔혹한 악행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악마가 시스템을 제어하지 않았을 때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기까지 많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인간에게 합리와 이성이 남아있을까? 선한 존재였던 우리는 군중이 되는 순간 이런 악인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중이 다시 개인이 될 때,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다시 관계를 맺을 때 새로운 희망은 피어납니다. 독일인을 포함한 많은 유럽인들이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선하고 용감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돈을 받기 위해 본인의 사업을 위해 시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나와 같은 사람임을 깨닫고 목숨을 버리는 수준까지 희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면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힘, 공감의 힘은 이곳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라고요. 나치의 범죄가 가진 가장 큰 극악한 점은 사람을 비인간화시킨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가 우리 이름을 가진 구체적인 누구가 아니라 그냥 번호가 되는 거죠. 옷도 다 수영자 옷을 입으니까 옷도 차이가 없는 거고 똑같은 그 옷을 입은 그냥 몇 번, 야, 몇 번 나와!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인간이 아니도록 만든 거. 이런 비인간화된 모습이 저는 그러니까 절대 악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낯설게 하는 거. 내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느꼈던 것을 다른 세상에 가서 이게 다가 아니네? 여긴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자체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뻔한 거 자기가 아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빠른 결론을 얻어왔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죽음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 절멸 수용소라 불리는 이곳 어디에도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우슈비츠에서 느낀 감정은 모두 달랐습니다. 혐오를 향한 분노도 있었고, 시스템을 바라보는 공포도 있었고, 수용소에서 사라진 이들을 기리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비극의 역사를 멈추기 위한 방법은 아주 작은 변화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항상 잘못하죠. 잘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보편적일 수 있는가를 스스로 고민하는 마음. 이게 꼭 뭐 대단한 칸트 같은 철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걸 조금만 우리가 각성을 가지면 할 수 있거든요.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혐오였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는 거죠. 경쟁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별 차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이거 못하는데 쟤는 하네 하면서 뭔가 약간 질투를 할 때도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을 멈추고 오히려 같이 뭔가 너는 이거 할 수 있고 난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볼래? 뭔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의 인식의 지평 안에 있던 것들을 넘어서는 깨어남. 그것이 당장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 그런 효과가 있었다면 저는 뭐 너무나 좋은 여행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여정도 마지막 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타는 듯한 석양을 바라보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친구들은 이번 여정을 통해 답을 찾았을까요? 평소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며 평범한 생각의 균열을 만드는 과정. 균열의 과정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때론 폭력과 혐오의 현장에서, 때론 작품들의 한가운데에서, 때론 미로 같은 길 위에서, 때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카페에서, 때론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장소에서. 아마 우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 미지의 어떤 것을 쌓기보다 그동안 단단히 쌓여있던 무언가를 벗겨내는 과정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편견과 오해로 쌓아 올렸던 생각의 무능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